그렇죠. 맞아요. 네. 또 한 분 직원분이 한 분 그만두셨어요. 팀장님이 그만두셨어요. 아, 그래가지고 바뀐 얼마 안 됐는데 인원이 바뀌면 더 힘들죠. 그러니까요. 예, 팀장님이 또 그만두시고 또 심리적으로 더 힘드신 것 같아요. 손발이 맞을 만하면 또 음, 떠나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또 힘들고. 맞아요. 예. 어떻게 우리끼리 먼저 할까요? 네, 전화 드려보는데 예, 안 받으세요. 그냥 주무셔야 되나? 예. 네, 네. 네, 밤에 잠은 잘 못 주무신대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잠을 푹 자야 이제 회복이 돼서 또 하루를 보내는데 예. 잠을 잘 못 주무신대요. 어떻게 하시는 쪽은 좀 뭐 문제 없으셨어요? 제가요, 예. 제가 그 제일 약간 걸리는 데는. 진도가 팍팍 나가는데 저 어제 노트북 LM에서 그 인포그래픽 생성해 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뭐 네, 그래서 중요하죠. 깜짝 놀라서 제가 처음 해봤거든요. 예. 요즘은 야, 다들 그냥 막 그걸로 도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사실 SNS 상의 그 인포그래픽 보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를 보면 이해가 예, 자기가 나한테 관심 있는 분야냐, 필요하니까. 예, 나한테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지? 그래서 네네. 근데 제가 필요한 거를 딱 생성을 해봤더니 예, 한눈에 그냥 쫙 이게 이렇게 들어오죠. 예, 예, 쏙 들어오니까 와, 이거 대단하다. 그렇죠. 아, 스치장님 들어오셨다. 예. 아, 제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불을 안 켜고 있으니까 완전 이상하네요. 아, 좀 무서워요. 좀 정신을 좀 차리고. 무서워요. 근데 왜 이렇게 바깥이 깜깜해요? 아직 해가 안 아직 떴어요. 시간이 그럴 시간이죠. 뭐. 다른 때보다 왜 이렇게 해요? 저는 지금 한 새벽 5시나 된 줄 알았어요. 원래 깜깜해요, 7시에도. 저 되게 빨리 잤는데, 제가 컨디션이 안 좋긴 안 좋은가 봅니다. 예. 네. 잠깐 정신을 좀 차릴게요. 저도 보통 때는 그 밤 11시 되면 네. 네이버에서 그 다음날 거 웹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꼬박꼬박 보고 잤는데, 그러면 아침에 어, 어. 약간 둔해요. 근데 이제 봤더니 오늘 아침 이벤트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는 그 웹툰을 포기하고 얼른 잤어요. 아, 저는 10시에 안 자면 예. 잠이 그때를 놓치면 더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10시 전에 자려고 몸이 그렇게 생각한대요. 노력, 뭔 일 있나 보다. 그러면 내가 신경 써야겠다. 요렇게 아, 생각한대. 그럼, 예. 그 시간대를 딱 아, 넘기면 네, 사실 몸은 피곤한데, 근데 그게 응, 아, 이 응, 아, 뭔 일 있나 본데? 그럼 내가 신경 좀 써야겠다. 몸에서, 예, 이래서 잠이 아, 안 드는 거예요. 예. 저는 한 2-3시에 자서 아침에 한 9시나 10시 일어나면 저한테 딱 좋아요. 아이고, 두세 시에. 요새, 혼자서 몸이 이제, 있는 시간이 좋으신가 보다. 저녁에 또 좀 그런 보충되는 부분이 스타일이에요. 있기는 있어요.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인데, 예. 아, 체질에 안 맞는 상근직을 하다 보니 아, 몸과 마음이 고생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아, 사무실을 나가서 지키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움직이셔야 되니까 네. 맞춰가지고 회의 참석하고 그래서 그러실 것 같아요. 그, 아까 이야기했던 걸로 조금 이제 돌아가 보면 참, 그 노트북 LM 인포그래픽 이야기하고 있었잖아요. 예, 근데 예, 그
노- 어, 아까도 이야기된 것처럼 실제 그 노트북 LM이 지금 그 문선남 센터장님도 노트북 LM 쓰시죠? 많이. 근데 저는 많이 쓰는 편인데, 네. 예. 인포그래픽은 좀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근데 저는 전에는 인포그래픽, 우리 노트북 LM을 주로 많이 썼는데, 네. 요즘은 제미나이에서 캔버스 기능이 너무 좋아서, 그쵸. 저는 거기가 문서 더 뭐 이런 마음에 거 만들 들어요. 때는 확실히 캔버스가 좋죠. 캔버스 기능에서도, HTML 그걸 주면, 그걸 또 나노 바나나에 넣어서 인포그래픽으로 해달라면요. 예. 그 노트북 LMS 만든 그 인포그래픽은 봐보면 똑같거든요. 이것도 음. 이게 LM이네. 이것도 LM이네 하는 게 표나는데 그 캔버스에 그 HTML 받은 걸 가지고 나노 바나나에 넣으면 되게 맞춤형.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예, 맞춤형. 그래서 저는 요즘은 노트북 LM보다는 그 음. 작업이 조금 그렇긴 한데 그게 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캔버스의 인포그래픽 캔버스에 그걸 가지고 예. 소식지 같은 걸 좀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좋죠. 그 너무 획일적으로 나올 때는 노트북 LM에서 노트북 LM 음, 자료도 이미 들어가 있고 어, 이야기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좋은데 인포그래픽이 획일적으로 보일 때는 인포그래픽에 있는 그 연필 있잖아요. 음, 어, 네, 그러실 것 같더라. 잠깐만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할게요. 예. 어, 이렇게 노트북 LM에서 들어가서 이제 변산 쪽을 제목으로 바꾸고 변산 바람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인포그래픽을 그냥 클릭을 할 때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 연필을 원래 눌러서 쓰는 거예요. 요건 보통 때는 그냥 쓰는데 근데 이렇게 연필 눌러서 쓸 때 가로 세로 모양새 이거는 요쪽에서 잡고 예. 지금 제게 좀 더뎌가지고 똑똑 끊기나 봐요. 그죠? 표정 보니까. 자, 요 부분을 쓰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너 원하는 거 따라가지고 아, 아, 저는 지금 제 이야기가 전혀 안 들리시나 봐요? 아니, 잘 들리는데. 들리세요? 어, 입니다. 예, 끊기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세밀하게 볼 건지 아니면 간결하게 볼 건지 그런데 중요한 건 요 자리거든요. 음, 요거 암만 해도 하면 안 되겠다. 지금 노트북 LM이 조금 부하가 많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 것 쪽에서. 예, 그래서 그 부분 빼고 그냥 갈게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그 노트북 LM의 인포그래픽을 그냥 버튼을 누르시는 게 아니라 거기는 연필을 눌러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가로 세로 요거를 정사각형으로 만들 건지 세로형으로 만들 건지부터 시작해서 그 밑에다 프롬프트를 넣는 게 있어요. 요거를 넣어서 배경을 어떻게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요런 목적으로 아니면 이런 거를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똑같이 만들지 않고. 물론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그 제미나이하고 나노바나나를 쓰시게 되면 훨씬 더 이제 그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죠. 예, 그렇긴 한데 그 노트북 LM에서도 상당 부분 이걸 할 수가 있다. 예, 그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는 방향이에요. 아까 박 이사님은 그게, 확 와닿아서 좋다. 그게 1차 반응 맞아요. 그게. 예, 그리고 그걸 써서 일단 우리가 눈에, 한 장으로 해서 한눈에 보이면 전체에 대한 이해가 일단 되기가 굉장히 쉬워지잖아요.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아주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어떤 것부터 써먹어야 되냐, 요 대목이에요. 어떤 것부터 써먹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아까 문선남 대표님 함께 일하시는 조직에도 조금 변화가 있으셨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충격이 좀 생기잖아요. 일하면서는 우리가 조직이 변화가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반대로 큰 변화가 아니어도 안에 이렇게 좀 갈등이나 아니면은 번아웃이 사람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대목을 해결하는데 AI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AI를 쓰니까 재밌다, 또 해보자, 뭐 자꾸 해서 이걸 만들어서 올리자, 이게 우선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내가 지금 속하거나 관여하고 있는 조직, 이 조직 안에서 번아웃 요소를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일으키는 부분이 어떤 건가 찾아내서 요걸 해결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거. 우선 급한 게, 그러니까 바깥에다 보여주고 어디다 올리는 내용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물론 이럴 수 있어요. 그걸 내가 만들어서 올리거나 또는 바빠서 못 올리는 것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번아웃이 왔다 그러면, 그럼 그거부터 하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죠? 근데 일단 AI를 써서 그렇게 해서 내가 시간을 벌고 비용을 벌고 못했던 거를 해가지고 풀어내고, 이것도 중요한데, 요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간을 가지고 내가 지금 속한 조직의 어려움, 조직 그러니까 요게 조금 복잡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제일 중요한 건 가정, 내 가정, 내가 속한 가족하고의, 식구들하고의 관계, 여기에서 번아웃이 오는 요소, 또는 센터라든가 조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내가 속한 곳에서 진짜 나 탈진될 것 같아 라는 요걸 몰아오는 그 원인 부분 있잖아요. 그걸 직접 풀 수 있으면 좋고, AI로 직접 못 풀더라도 내가 아까 그 벌어들인 시간과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결 요걸 통해서 여력을 만든 다음에 그 여력을 제일 먼저 투입하면 이득을 보는 게 바로 그 대목인 거예요. 내가 지금 관여하고 있는 조직을, 거기에 번아웃 요소를 제거해 버리는 거. 그렇게 하면 가정이 안정돼도 내가 하는 게 내 삶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끌고 있는 조직에서 이런 부분이 제일 힘들어 했던 거를 풀어내는 게 그게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새로 조직원이 들어오거나 있던 조직원이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부분이 원활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게, 사무실에 가면 두 가지 정도가 제일 많이 보여요. 벽면에.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교실 맨 앞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우리 반훈이라든가 이런 거 해가지고 앞에 걸려 있잖아요.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번 달 목표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요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그 화이트보드 같은 데가 달력 같은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일정이 쫙 있다는 거. 어쨌건 한 장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게 딱 보이고 몇 개가 보이면 그럼 확 뚫리는데, 이걸 만드는 게
귀찮을 수가 있어. 만들고 유지하는 게. 근데 우리가 여태 이야기하는 그 노트북 LM의 인포그래픽 기능이 대표적으로 그런 걸 만드는 도구거든요. 한 장으로 지금 복잡한 걸 딱 정리해서 명확하게 하는 거. 그게 예를 들어서 가족에게도 아니면은 그 내가 지금 운영하는 일터에서나 또는 이제 가끔씩 한 명씩 자꾸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나들거나 내가 방문하게 되는 게 보통 조합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딱 정리된 거를 함께 쓰는 사이트라든가 각자의 폰 첫 화면이라든가 아니면 카톡에 우리 방이 있으면 제일 위에 공지사항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링크라든가 바로 볼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함께 쓰는 공간에다가 만들어서 붙인다든가 요런 용도로 쓸 때 인포그래픽이 제일 큰 효과가 있다는 거. 재밌다. 나 이해되니까 좋아. 이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단 그게 필요한 거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손에 익어야 되니까 요 과정은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좀 손에 붙었는데 언제가 아까 말한 그쪽으로 넘어갈 때냐 하면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반사적으로 그냥 만들기만 하고 재미는 있는데 뭐 꼭 이거 해야 되나? 요런 생각이 들 때 방향을 그쪽으로 잡으시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 같은 게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이야기 나온 김에 그쪽으로 이야기 한번 드려봤어요. 또 어떤 게 박 이사님은 또 그 재밌으셨거나 아니면 필요하신 게 있다면 이야기 한번. 지금 마이크. 네네. 저희가 이제 호신조교 저희 체험을 이게 이제 시간대를 정해서 이렇게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이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도 연결을 해서 오셨던 분들이 체험하고 가신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유지가 안 된다고 이제 잊어버리신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힐링 체험을 유지해서 가져가실 수 있게 온라인으로 이제 제가 체험을 할 때 온라인으로 한 30분 정도만 하루에 2회 정도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하고 이제 체험을 하고 가신 분들하고 저하고의 소통의 창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요즘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로 소통을 해야 되는지 아시는 채널도 있으면 좋기는 해요. 네. 채널은 기본 네. 소통들 하시니까 그래서 네. 채널도 좋아요. 근데 채널이 방향으로 원활하지가 않고 이거는 네. 반방향이잖아요. 채널은 거의. 네. 네.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안에 참여했던 분들끼리의 교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채널에서는. 그렇죠? 네. 네. 그걸 커버하는 거는 카카오톡 우리 단톡방 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두는 게 좋아요. 전에는 오픈 채팅방을 더 권해드렸는데 카톡 네. 오픈 채팅방의 문제가 뭐냐면 오픈 채팅방은 들어오신 분을 눌러가지고 그분의 피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 각자 올려놓은 것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네. 이야기할 때 자꾸 공중에 붕 떠요. 맞춤으로 이야기를 못 해드리니까. 네. 네, 그래서 피드를 안 썼을 때는 오픈 채팅방이 좋았는데 이제 피드 쪽이 살아나 있잖아요. 네. 완전히 죽이질 않았잖아요. 카카오톡이. 근데 네. 그게 있는 상황에서 누르고 들어가서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카오톡 단톡방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단톡방으로 무조건 초대를 하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한 분씩 다 상대를 하는 거는 또 엄청 힘들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냥 완전히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안 하려고 그냥 잘라버리는 거의 그 타입인데 왜냐면 그건 가능한 게 저는 페이스북 쪽이 네트워크가 워낙 크고 자연스럽게 돼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카카오톡을 개인 소통을 완전히 이거 그만두는 거는
그건 좀 아,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그건 놔두지만 단톡방은 유지하면서 개인한테 컨펌을 받는 거예요. 혹 우리 단톡방에서는 이런 주기적으로 요렇게 하는데, 제가 네, 네, 개인적으로 자꾸 보내는 거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그냥 네, 들어와서 많이 소통 안 하셔도 되니까 다른 네, 분들 제가 네, 올려놓은 거 그거 보면서 소통하는 거 네.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그러면 훨씬 좋아요. 초대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혹시 해드릴까요? 요런 아, 식으로 하는데, 네, 어떤 현상도 있냐면 네. 유료방을 하나를 또 두는 거예요. 아, 유료로 유료. 관리해드리는 거. 그래봤자 예, 월 회비를 진짜 그냥 몇천 원 단위로 해갖고 되게 작게 시작하는 곳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요분들은 제대로 딱 여기 들어오면 챙겨드립니다라는 방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무료방을 하나를 더 두는 거예요. 음, 보통 하는 게 무료방이잖아요. 카카오톡 예, 예. 좀 드물고. 예, 근데 이 방을 하나 더 두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람들이 무료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 해도 음, 혜택이다라는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네, 네. 카카오톡을 이렇게 단순하게 쓰지 마시고, 음, 개개인을, 아까 말한 채널, 개개인에 네, 대한 부분을 음, 들어가서 보면서 살피고 댓글을 남기는 거. 네, 좋아요는 너무 쉬우니까 댓글 남기면서 응원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무료방, 그 다음에 그 구독해가지고 가는 그 정회원방, 요런 식으로 이걸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정회원방보다도 그거 다 해봐야 뭐 한 달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정회원방은 결국은 그냥 무료방을 사람들이 그 거부하지 않고 들어오게 음, 만드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더 큰 거죠. 예. 음, 요런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무료로 돼 있는 그 단톡방 자리에서 네. 챌린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챌린지. 챌린지. 예, 네, 인증하는 거 있잖아요. 네. 했으면 한 거를 찍어서 올리고, 몇 회를 완수하면 이런 자료를 보내드린다든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상 되는 분을 저쪽 방으로 초대를 한다든가, 요런 장치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잘하신 거를 그 다음에 그 인정해 드리는 거. 그러니까 음, 못하는 분을 너무 체근하는 거, 요거는 이게 조직에 맞는 조직도 있긴 있는데, 보통은 안 좋아들 하시고, 음, 100명 중에 그냥 두세 명이라도 잘하는 분한테 막 이렇게 요런 면에서 좋은, 음, 이 오히려 그 나머지 지켜보는 분들한테 되게 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음, 예, 그래서 단체로 돼 있으면 들어오는 분들 환영해드리고, 그 다음에 약간 사적인 부분 변화 있는 거, 그분이 공개를 해놓은 거에 한해서 이쪽에서도 같이 축하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번 주 7번을 하면, 아니면 5번을 하면, 평일날 이걸 하면 요런 거를 이쪽에서 인정하고 뭐 어디에다 올려드리거나 아니면 뭘 보내드리거나 요렇게 하고, 요런 장치를 거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되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챌린지 쪽이 왜 많아지냐 하면, 사실 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줌이나 구글 미트 가지고 시간대를 맞춰서 만나는 거는, 이건 되게 고급 시간이에요. 그렇죠. 오프라인 직전 단계.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찾아가 가지고 만나는 그 단계 바로 직전 단계에 속할 만큼 온라인에서는 제일 고급 단계예요. 특히나 이제 그렇죠. 지금 우리처럼 화상회의 하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남길 정도면 이제 제일 온라인에서는 거의 제일 최상위 단계다. 이렇게 음, 보시면, 요거보다 이제 사람들은 근데 요 정도 되면 부담스럽거든요. 음, 이게 방송이 나간다고, 또는 녹화가 음, 된다고, 아니면 음, 중간에 캡처를 한다고, 이거 자체만 음, 갖고 되게 힘들어하는 분. 음, 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싫은 게 이 분위기를 해치는 게, 어중이 떠중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 캠 다 끄고 앉아가지고 잘하나 보자 구경하고 있는 거, 이게 사실 좋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이야기한 화상회의도 하고 요런 거 하는 전 단계로 이건 지금 동기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양쪽이 음, 동시에 들어와야 되는 음, 그죠? 음, 이 시간은 비용이 높아요. 음, 음, 비용이 높은 네, 시간이에요. 근데 비용이 요거보다 낮은 게 사람들이 유튜브로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 편할 때 아니면 나 음,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보면 되니까. 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 카톡방의 음, 챌린지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음, 보면 함께 한다는 느낌도 주고 나머지를 하면서도 내가 들어가서 내가 해서 찍어서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음, 캡처해서 그럼 비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속감도 있으면서 진도도 음, 나가고 체크가 되니까. 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카톡을 쓰시면 음, 그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네, 많이 써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이걸로 네, 거의 다 해요. 아, 그리고 혹시나 이제 네, 멀리 계신 분들하고는 요걸 하기가 힘든데 네, 가까이 계신 분들하고 하는 게 있다면 네, 저는 종합 쪽에는 써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근 모임 있잖아요. 당근 모임이요? 당근마켓 옛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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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잖아요. 근데 예, 예. 그거 안에 보면 그 동네 생활 아, 모임 부분이 당, 있어요. 모임 예, 예, 부분. 예.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뭘 음, 걸어놓고 꼭 오프라인을 할 필요는 없어요. 거기 보면 오프라인 위주기는 한데 네, 네, 네. 오프라인과 그 다음에 온라인을 동시에 걸어가지고 음, 그렇게 음, 해서 온라인은 가볍게 또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요런 쪽으로 그리고 이쪽으로. 근데 이게 그 카톡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성이 있는 분들끼리 할 때는 그러니까 이동해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범위 안에 있는 분들하고 할 때는 당근도 병행을 하면 효과가 있어요. 아, 네, 이렇게 채널이 많아지면 사실은 머리가 아파요. 네, 머리가 그렇군요. 아프지만 네, 장점은 뭐냐면 요거를 이제 그 자꾸 늘리면 안 돼요. 음, 늘리는 게 아니라 어느 쪽으로 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음. 오프라인으로 아예 못하는 거. 아, 오프라인만 하려고 그러면 못하는 거라든가 오프라인을 어거지로 해내느라고 내가 너무 비용하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거. 이 부분을 음, 줄이는 용도로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음, 그렇게 하면 음, 채널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데 근데 요 감이 없이 그냥 남들 하니까 아니면 좋다 그러니까 요거는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다 하면서 요거를 음, 하게 되면 음, 또는 요거 하는 게 싫어서 오프라인을 안 해버리면 아예 오프라인을 음, 포기를 하고 요것도 안 하고 양쪽 다 포기하거나 이건보다는 균형을 맞춰서 쓰는 게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입만 떠들어요, 표정도 지어요, 손짓 발짓도 해요. 순짓발짓해요. 다 하죠. 네, 이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채널을 내가 음, 익숙하게 쓰면 음, 내가 익숙하게 쓰면 말만 하는 것보다 음, 표정하고 손발까지 함께 쓰는 게 훨씬 효과적이잖아요. 또는 화면 공유까지 이렇게 하면. 근데 네, 네, 네. 내가 그 채널이 익숙하지 않으면 화면 공유 못하고 그냥 캠으로만 하고 캠에서 할 음, 때도 손짓발짓 빼고 그 다음에 입만 떠들거나 캠을 꺼버리고 이러면 이게 음, 효과가 확 줄어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네, 오프라인을 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온라인 아까 말한 당근 모임과 그다음에 카카오톡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서 잘 연결해서 음, 효과적으로 쓰게 되면 최적의 상태가 돼요. 음, 비용도 최하로 음, 늘리고 시간도 줄이면서 근데 사람들 소속감은 빵빵하게 되는 음, 요런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는 게 중요해요. 익숙하지 않으면 요 상황을 모르시고 그냥 아까 이야기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골치 아프게 그렇게 해? 나는 이거면 돼. 필요하면 당신이 찾아오고 내가 필요할 때 갈게. 그러고 각자 커뮤니케이션 다 해버리면 아까 말한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전체 음, 사람은 이걸 다 쫓아다니고 다 하니까 비용은 높아지고 시간은 없고 내 몸은 힘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절을 하는데 쓰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으로는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분들이 그 특히나 지역으로 갈수록 페이스북을 원활하게 쓰시는 분들이 적어요.
숫자가. 그래서 카카오톡 그쪽을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다른 거 더 있으실까요? 아까 네. 카카오톡 정회원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 카카오톡에 유료로 제가 쓰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원래 카카오톡하고 해갖고 그 방들은 보통 카카오톡에다 그 비용 지불하고 게시판 그 유지하고 이런 게 네. 유료로 하는 그 방이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걸 보통 하기도 하는데 그 유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회원들한테 내가 돈을 입금받는 유, 아, 거예요. 그 예, 정회원방은 예.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분들은 선물을 온라인 디지털 선물만 보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진짜 물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선물로 해갖고 보낸다든가 그럼 내가 비용 발생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회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신경을 더 이렇게 써드려야 되는 이런 게 있으면 어떤 때 책자도 보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이거 올라가니까 그런 방은 따로 둔다는 거죠. 네, 네, 이 네. 부분이 고객을 위한 거기도 하지만 고객이 어떤 받는 서비스나 상품의 의미도 있지만 네. 내가 이런 장치가 없으면 고객 관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냥 말만 하고 연락 오면 그때 그냥 하고 말지. 그리고 관리를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카카오톡 친구 맺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단톡방이 있고 유료방까지 있으면 그럼 나 자신이 시스템이 갖춰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내 사람들이 생기면 갈수록 이제 한쪽으로는 약간 부담이 커지는 쪽도 있고 그리고 반대로는 부담이 확 줄어드는 면도 있고 어차피 브랜드 유지가 돼. 네트워크 되고 이게 좀 그 몇몇 분 있잖아요. 네, 네. 하다못해 3명, 네. 10명 요 네. 분들이 나머지 분들 분위기를 잡아줘요. 근데 사업은 분위기가 펴야 돼요. 나 혼자서 그 분위기를 다 못 잡아요. 사람들은 한 사람이 떠들면 긴가민가 해요. 그러다가 그냥 관심이 식어요. 근데 한 3명 정도가 떠들잖아요. 3명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자기들도 끼어들 방법을 찾게 돼. 이게 사업이 원활하게 굴러가는 제일 기본이에요. 3명. 그래서 그 이야기 드렸잖아요. 10명 정도 댓글을 사람을 딱 정해놓고 10분 정도는 댓글로 문청사례 하시라고. 예, 요게 돼야 그래야 나머지 분들하고 나머지 분들이 요걸 지켜보면서 이게 분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이제 계속 보여드리고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제 거 타임라인 늘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 센터장님이나 이사님도 어느 정도 이제 그걸 하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제 거 경우에는 조금 지금 네트워크가 안 좋은가 봐요. 제게. 예. 이렇게 보면 제 것만 있지 않고 여기가 이제 장 소장님이 이제 저랑 그 본인 글 쓰실 때 저를 언급한 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공원장님이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언급한 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게 섞여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많은 분들이 약간 지켜보는 모양새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몇 명이서 주거니 받거니 하거나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면 이게 돼요. 근데 내가 혼자서만 막 올리고 있으면 그 분위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하면 좋은 게 제가 이제 요 라이브 방송을 굳이 하고 라이브 방송 한 거를 끝나고 나면 그 문선남 센터장님하고 그 다음에 박 이사님을 제가 태깅을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보고 계시죠. 그렇게 태깅을 하면 그러면
필요하시면 이제 문선남님이나 박 이사님이 요거를 내 타임라인에 허용 체크를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타임라인에도 나타나잖아요. 우리 요 라이브 방송 한 게, 예, 이걸 허용을 해주면. 근데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 몇 명이서 이렇게 함께 움직이는 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두 분께서도 또는 다른 분들하고 일할 때도 우리 지역에 지금 뭔가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카톡 안에서도 아니면 당근에서도 페북에서도 서로 언급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러면 힘이 적게 들어가는데 안 그러고 혼자 힘으로 이 분위기를 다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막 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적인 이야기가 내가 공적으로 하는 거를 넘어서게 돼요. 왜냐하면 혼자서 다 해야 되니까. 옛날에 블로그가 그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콘텐츠 막 만들어서 올리는데 블로그는 분위기 함께 잡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댓글 달아주고 서로 하시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적인 정보가 제일 많이 나간 게 사실 블로그였어요. 원래는. 예, 근데 또 그걸 안 내보내면서 하려다 보니까 완전히 광고판이 돼버리는 네이버가.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렇게 못 나가겠다 해가지고 네이버가 카페하고 이제 블로그 글들에다가 완전히 이제 그 손질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보면서 함께 분위기 잡으시면 좋다. 두 분도 서로 댓글 잘 다시는데 그냥 응원이라든가 인사 댓글 수준이면 안 되고 그거는 효과가 적어요. 그거가 안 되고 글에 태깅할 수 있으면 근데 관련 없는 글에 태깅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파악을 해요. 이 사람 귀찮게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 함께 하거나 실제 관련 있는 내용으로 글에다 태깅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함께 하는 분들이구나. 이분들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이구나. 또는 이분들은 공동체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힘이 되게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좋은 입장이신 게 박 이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신랑분도 함께 하시잖아요. 페이스북을. 그러면 글 쓰실 때 어지간하면 서로 조금만이라도 내용에 관련이 있으면 박 이사님은 신랑분을 태깅하고 글에다가 그 다음에 신랑분도 글 올리실 때 박 이사님을 태깅하시고 이렇게 하면 바깥에서 보면 아주 단단한 가족으로 보이는 거예요. 일도 함께 하지만 굉장히 탄탄해 보이니까 그만큼 빈틈이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신뢰가 가는 곳으로 보이는 거죠. 한쪽이 바빠도 한쪽은 연락이 유지가 되겠구나. 요분한테 연락이 안 될 때는 이분한테라도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면 그러면 연결이 계속되겠구나. 그러니까 연결에 대한 신뢰가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이제 문선남 센터장님도 이제 하도 어려워하시니까 제가 이제 자꾸 부담 안 드리려고 이야기는 안 드리지만 한 번만 더 이야기하면 센터 직원들이 페북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카톡에서 피드를 유지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당근 모임을 할 수 있는 사람, 요런 분들이 만약에 들어와서 활동하면 문선남님이 훨씬 수월하실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러기가 어렵다는 게 지역 분위기가 이제 그렇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려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원래는 조합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안타까워요. 원래 이게 돼야 요게 먼저 중심이고 조합이 이렇게 탄탄하게 함께 행동하는 게 이게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간간히 이쪽 정책에 걸려서 정책 자금 좀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또 다른 게 들어왔다 빠졌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회적 자산이 탄탄하게 굴러가는 거 요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기는 해요. 네. 생각처럼 잘 안 돼서 그렇죠. 자, 또 문선남님은 또 혹시 뭐가 있으실까요? 필요하신 거라든가.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없으세요?
예. 박 이사님도 더 없으실까요? 네, 지금도, 예, 네. 자, 예, 없습니다. 네, 더 없으시면 그러면 오늘은 네, 여기서 예,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